여러분, 세상에 이토록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옷이 또 있을까요? 금광 노동자의 작업복에서 시작해 이념의 장벽을 허물고 지구 반대편의 나라에서 장인 정신으로 복제되며 그 가치를 재조명받은 옷, 바로 리바이스입니다. 리바이스의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를 심층 분석합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이야기는 1853년 골드러시의 열기로 들끓던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됩니다. 독일에서 온 이민자 리바이 스트라우스는 이곳에서 직물 도매업을 하고 있었죠. 그는 금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아주 튼튼한 천을 팔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질긴 천이라도 험한 노동을 견디지 못하고 주머니 같은 부분이 쉽게 찢어진다는 거였죠.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한 구원투수가 바로 재단사 제이콥 데이비스였습니다. 그는 바지 주머니 모서리처럼 힘을 많이 받는 취약한 부분에 구리 리벳, 즉 금속 단추를 박아 고정하는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혼자서는 특허를 낼 돈이 없었던 제이콥은 리바이에게 동업을 제안했고 1873년 두 사람은 이 아이디어를 공동 특허로 등록하며 현대 청바지의 역사를 공식적으로 열었습니다. 17년 후 자신들이 보관하던 원단 창고 번호에서 따와 501이라는 번호를 부여합니다. 데님의 영원한 클래식 리바이스의 시작이었습니다. 튼튼함 하나로 노동자들의 사랑을 받던 이 작업복은 시간이 흘러 1950년대 영화 위험한 질주의 말론 브란도, 이유 없는 반항의 제임스 딘 같은 배우들이 리바이스 501 청바지를 입고 등장하면서 순식간에 기성세대에 저항하는 청춘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청바지가 주는 반항적인 이미지가 어찌나 강했던지 미국의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청바지를 입고 등교하는 것을 금지할 정도였죠. 이 금지 조치는 오히려 청바지를 더욱 매력적이고 특별한 아이템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리바이스의 인기가 치솟자 수많은 경쟁사들이 아치형 스티치 같은 디자인을 마구 베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리바이스는 멀리서도 한눈에 이것은 진짜 리바이스다 라는 걸 알아볼 수 있도록 레드탭을 고안해냅니다. 이것은 최초의 의류탭이었고 모방을 막기 위한 아주 영리한 전략이었죠. 특히 1971년 이전에 생산된 대문자 2가 쓰인 비기 탭은 오늘날 빈티지 시장에서 엄청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리바이스가 품은 상징성은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 지구 반대편 소련에서 그 절정을 이룹니다. 소련 정부는 리바이스 청바지를 서구의 퇴폐적인 자본주의 문화라고 공식적으로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억압은 언제나 더 큰 갈망을 낳는 법이죠. 이 금지 조치는 오히려 리바이스를 젊은이들 사이에서 자유와 풍요의 상징으로 만들었고 암시장에서 최고의 인기 상품으로 등극시켰습니다. 이는 소련 노동자 한 달 평균 월급과 맞먹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청바지 한 벌을 얻기 위해 기꺼이 한 달치 월급을 지불했다니 리바이스는 더 이상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의 장막 너머의 세상을 꿈꾸게 하는 강력한 문화적 무기였고 공산주의 체제가 결코 채워줄 수 없는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드라마틱한 사건이었습니다. 리바이스가 겪은 가장 흥미롭고 역설적인 사건은 바로 일본과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리바이스의 본거지인 미국에서 청바지가 대량 생산을 통해 저렴한 캐주얼 의류로 그 위상이 흔들리던 시절 1980년대와 90년대 일본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일본의 패션 마니아들은 리바이스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그 헤리티지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열광은 단순한 소비를 넘어 복각, 즉 레플리카라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복각 브랜드들은 초기 리바이스 빈티지 모델들이 가진 디테일에 거의 병적으로 집착했어요. 1940년대 이전에 사용되었던 구형 재단 무기를 수수문에 찾아내고 당시의 불규칙한 원단 질감을 재현하기 위해 오래된 방직기를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데님의 푸른 빛을 내는 특유의 염색 방식과 자연스러운 워싱까지 그대로 재현하려 했죠. 이들은 리바이스가 대량 생산의 길로 가며 스스로 잃어버렸던 헤리티지와 장인 정신을 복각이라는 이름으로 완벽하게 되살려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리바이스의 상징적인 디테일까지 너무나도 똑같이 모방했다는 겁니다. 결국 리바이스 본사는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일본의 여러 복각 업체들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리바이스를 향한 일본의 이 집착과 뜨거운 복각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빈티지 리바이스 열풍을 다시 일으키게 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리바이스 본사가 LVC, 즉 리바이스 빈티지 클로딩이라는 라인을 만들어 과거의 전설적인 모델들을 직접 복원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죠. 결국 이 사건은 리바이스의 정체성을 되찾게 해준 패션 역사상 가장 특이하고도 아름다운 공생관계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그렇게 리바이스는 1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대를 잇고 문화를 만들며 끊임없이 진화해 왔습니다. 자, 한국에서 리바이스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을까요?
유행은 돌고 돌아 다시 리바이스의 시대가 왔습니다. 먼저 영원한 클래식 501 오리지널 스트레이트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 외에도 90년대의 향수를 자극하는 루즈핏과 배기진, 높은 하이라이즈로 다리를 길어 보이게 하는 립케이지 진, 레트로한 무드의 플레어 컷이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리바이스는 단순히 옷이 아닙니다. 노동의 땀, 반항의 외침, 이념의 충돌, 그리고 장인 정신의 헌정이 모두 담긴 입을 수 있는 문화 유산입니다. 여러분의 최애 리바이스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